불가리아의 여름은 장미의 계절. 저마다 멋스럽게 치장하고 축제를 즐긴다. 달콤한 장미 향기에 감추어진 고단한 집시들의 삶을 만난다. 때묻지 않은 순수 자연. 깊은 산속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수도원이 즐비하다. 전통을 고수하며 소박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가난하지만 행복한 불가리아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 인천공항에서 독일 뮌헨까지는 11시간 30분. 다시 2시간을 날아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 닿는다. 소피아의 중심거리. 오래된 성당과 중세의 거리가 어우러져 여행객들에게 고즈넉함을 선사한다. 소피아는 로마 제국의 소피아 공주가 이곳에서 질병을 치료해 그녀의 이름으로 명명됐다고 한다. 1989년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자 레닌 동상을 허물고 소피아 공주 동상을 세웠다. 소피아 공주 동상 맞은편의 대통령궁. 매 시간마다 근위병 근무 교대식이 열린다.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누구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대통령궁을 보며 나는 시민과 권력의 거리를 느꼈다. 같은 건물 대통령궁 뒤편은 카지노. 소피아를 찾는 관광객은 대부분 이곳에 들른다. 불가리아의 상징물이 있기 때문이다. На история герб на Болгария. Болгария. По времето на царете, когато са били, това е много старо нещо. 두 마리의 사자가 지키고 있는 문장 안에는 소피아 공주와 정교회, 그리고 산과 온천이 부조돼 있다. 대통령궁 근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음수대. 누구나 공짜로 물을 떠가는 도심의 약수터다. Топла вода. Да. И пинете. Обикновената вода ли е? Минерално е вода, минерално. Всеки ден ли ходите тук? Не, един път седмица. Нека изпиете шишета. Изпи трима човека, като ги изпим и после пак. 시내 한복판에 온천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36도, 한 36도 정도 되겠어요. 이런 공짜 온천이 소피아에만 여럿 있단다. То има и на друго место. Има на Горна баня, пак така, има и на Княжево има, и в банки има. Вода искаш, без пари. 국토의 70%가 산악인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남쪽으로 120km를 달려 릴라 산맥으로 향한다.
산속 깊숙한 곳에 불가리아가 자랑하는 천년의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다. 해발 3,000m에 이르는 릴라 산맥의 협곡에 요새처럼 건설된 릴라 수도원. 수많은 외침과 재난을 견딘 불가리아의 또 다른 상징이다. 한때 300명의 수도승이 머물던 이곳은 이제 9명의 수사가 신앙을 이어간다. 수도원 외곽을 빙 둘러싸고 있는 이 건물은 수도승의 개인 숙사와 방문객들의 거처. 방이 모두 400개나 된다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중앙에 자리 잡은 돔 형식의 건물은 성모 승천교회. (19세기에) 복원된 프레스코 화가 벽과 천장을 장식하고 있다. Добре. Рилският манастир е основан още през 10 век от най-известният български светец, свети Йоан Рилски, който също е и чудотворец. И Рилския манастир също е бил не само духовен, а и образователен център. Това е основателят на Рилския манастир, свети Йоан Рилски. Добре. 약 1000년 전 초기 수도원을 일구었던 요한 릴스키는 신앙생활에 전념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지금까지 불가리아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고 있다. 황금으로 장식된 교회 내부로 카메라를 들고 가는 것은 금지. 아쉽게도 먼 발치에서 슬쩍 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14세기에) 재건된 수도원의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프레리오 탑. 부호 프레리오가 이 건물을 지어 헌납한 사실이 키릴 문자로 기록돼 있다. 탑의 높이는 약 22m. 나무 난간을 따라 올라갈수록 통로는 더욱 좁아진다. 탑의 중간에 이르자 비로소 창문을 통해 멀리 릴라 산맥이 눈에 들어온다. Това е един от българските символи. Затова сме тук. Да го покажа на детето. Да се гордее с историята. Какво впечатление имате? Прекрасно място, заредено с особена енергия. Струваше си пътя от Стара Загора до тук. Струваше си. 깊은 산속과 어우러져 경외감마저 느껴지는 릴라 수도원. 불가리아 사람들이 자랑하는 불가리아 정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소피아에서 동쪽으로 약 240km, 장미의 도시로 향한다. 도심 가까이의 한 주택, 초여름 장미가 절정이다. 주인장은 기꺼이 이방인의 방문을 허락한다. 장미 손질을 하던 안주인이 일손을 멈추고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새 옷을 갈아입으러 갔던 모양. Защо обличате толкова красива? Не съм подходяща за снимка.
이 장미는 기름 짜는 종이 아니란다. Но това не са маслодайни рози, това са декоративни рози. 카잔럭 사람들은 이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Щастлива ли сте да живеете тук? Много хубав. Да, да. Аз съм щастлива в страната си и в града, и със семейството, и с децата си. Много се ни е красива България. Има много красиви дадености, макар че сме малка държава, но е много красиво. Надявам се и на вас да ви харесва. Имаме всичко. 매년 6월 중순이면 카잔럭에서는 장미 축제가 열린다. 시내 한복판의 스베토 폴리스 광장.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전통 춤 공연을 펼친다. Треите какво е? Това е тракийска народна музика. И от кой град сте? Варна. Варна. Къде учихте хора? Школа. Школа народни танци. Колева. Какво ще правите днес? Ще играем и две хора. Две хора. Гъмзовяна и Шопска. 치어걸 대회에 참가한 여고생이 촬영하는 댁에 즉석 시범을 보여준다. 모두 적극적이다. 광장 한켠에선 전통 빵 페스티벌이 벌어진다. 카잔럭 주변의 마을에서 고유의 레시피로 만들어 선보이는 먹을거리 행사다. Present. Вкусно ли е? Вкусно е, да. Защо така? Специална рецепта. Българска специална рецепта. Как се казва? Тут мъки. 한반도의 절반 크기에 인구는 약 690만 명. 불가리아는 목축과 농업에 의존하는 농경사회다. 특히 카잔럭 지방은 300~400년 전부터 장미유를 생산해 오던 장미의 고장이다. 우리 일행은 장미연구소를 방문했다. 이곳은 100년 전부터 의료용으로 150여 종의 식물을 연구해왔다. 카잔럭은 특히 장미유 생산에 최적질한다. Розата е внесена от Близкия изток, от начало, но тя е намерила тук добри условия за развитие поради планините, тъй като лятото е сравнително хладно, пролетта продължава по-дълго. Подобен тип време спомага за натрупване на масло в розите и 100여 종의 장미 중 장미 기름이 나오는 것은 단 3종류. 향기가 아주 진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맡지 못했던 그런 향기예요. 다마스 제나라고 부르는 이 분홍색 장미가 장미 기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종. 운 좋게도 나는 장미를 수확하는 현장으로 안내받았다. 장미밭에서 일하는 인부는 대개 집시들.
Колко време работихте? Събавен почина от 7:30, 7 часа. Много трудна работа, нали? Тръгна, какво да правим? Това да се работи.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은 한국 돈으로 약 15,000원가량. Само тръгна. Мъжка на ръцете вътре ги. Трудно малко, ама кой да правим? Няма, трябва да работим, да едем. Ако не работим, няма откъде да едем. 장미 수확은 6월 한 달뿐. 그나마 일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단다. Много са. Много. За 1 килограм колко струва? 70 стотинки. Да ги намерим от год работа. Който го има, той печели, ама да не умрем от год. 이 밭에서 일하는 인부들만 약 150명. Той тежък то. Общо колко килограми ще събираме? 5 тона. 5 тона на ден. На ден. Писали 5. 오랜 노동 끝에 수확한 장미를 돈으로 바꾸는 기쁜 시간. 그러나 이 부부의 마음은 편치 않아 보인다. Повече ли от обикновените дни? По-малко. По-малко. Намаля. Намаля. Той свършва вече, на сушока. Няма вече. 수확한 장미는 곧바로 인근 공장으로 옮겨진다. 이제부터 기름을 짜는 기술자들의 몫이다. 물이 펄펄 끓는 대형 솥에 장미를 넣는다. Пак ще попитам, колко килограма роза? 550. Колко бройки? Какъв смисъл колко бройки? Колко човек? Все едно да питам колко броя косми имате на главата си. 대개 한 솥에 2톤가량의 물을 끓이고 550kg의 장미를 넣어 4가지의 공정을 거친다. 2시간가량 지나면 투명한 장미수가 나온다. 장미수에서 물을 증발시키면 드디어 노란 장미유가 만들어진다. 이때가 가장 조심스럽고 긴장되는 순간. 3,000kg의 장미를 끓여 단 1kg의 장미유를 받아낸다니 귀하디 귀한 기름이다. 마지막 공정은 플라스크에 담긴 물을 기름에서 분리하는 일. Супер качество. Много добро качество. 대개 장미유 1리터에 약 6,000유로, 우리 돈 900만 원 정도에 수출된단다. Прекрасно. С меден оттенък. Медна нотка има, медна, сладка. 드디어 장미축제 개막일. 군악대를 앞세우고 거리 행진이 시작된다. 장미 아가씨들이 카퍼레이드를 펼치고 불가리아의 가장 큰 축제인 만큼 대통령 부부도 참석했다.
балкански титли, създава Фестивала се провежда все повече, става все по-голям и по-голям всяка изминала година, защото отговаря на интереса на хората, на потребността им от това да се потопят в автентичната среда. И затова всички хора познават България като земя на розите. 행사는 비록 소박하지만 축제의 마무리는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즐긴다. Много ми харесва това, че има много настроение, че има много гости в града. Много ми харесва, че има и чуждестранни гости, което е много хубаво за нашия град. 카잔럭에서 북쪽으로 1시간가량을 달려 중세의 도시 벨리코 터르노보로 향한다. 강을 낀 협곡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12세기경 불가리아 왕국의 전성기 때 형성됐던 작은 마을에서 비롯됐다. 구시가지는 200~300년 된 오래된 건물이 즐비한 곳으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다. 한 노부부를 따라 골동품 가게에 들러봤다. 좁은 공간인데 온갖 잡동사니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Especially you're seeking for something? Yeah. What? Weights. You know. Balance. Let's see that. 원하는 것을 못 구했는지 그냥 가려는 손님들에게 주인장이 오래된 저울추를 권한다. From 18th century. 문질러 보고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모양이 예사 손님이 아니다. I don't know what. How much? Euro, dollar? Dollar. Dollar, $30. 30, Brazil. Too much. Are you collect balance? Yeah. I collect mostly earlier ones around the Byzantine period, 6th to the 9th century AD. I do some Islamic weights. They're difficult to read. And I do some. I've gotten into some English and Portuguese weights. They're, but I have to have a book, special books to identify them. That's about it. 이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자 여러 가지 공방도 생겨났다. 아버지 때부터 구리 세공을 해온 핫산 씨는 올해로 7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단다. 서너 시간 두드려야 하나 만든다는 구리 와인잔. 손님들이 구경만 할 뿐 잘 사가지 않는다고 갑자기 우리를 물리치고 나가버린다. 3-4 години. А не, тук е от 30. Аз съм 34 години тук. 34 години е тук. 34 years. Преди 30-40 години. Държавно беше тогава. Тодор Живков беше тогава. Комунизъм беше. Колко пари спечелите? Изучих си децата. Колко пари са. For education of the children. 시가지의 동쪽 산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차르베츠 성.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좁은 잔도를 따라 3개의 성문을 지나야 한다.
길 양쪽은 절벽과 강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철벽의 요새다. (12세기) 때 건설된 이 성은 불가리아인들의 자부심이 담겨 있다. Време, когато България е била много велика държава, почти целият Балкански полуостров е бил в територията на България. И България е била велика не само че е била силна като в военно отношение, но също е била много силна в културно отношение. 성벽 가까이에는 귀족들이 살았는데 터가 좁은 대신 3, 4층으로 건물을 높이 세웠단다. 귀족들의 집과 수도원의 터 위로 자리한 왕궁터. Високи стени отвън, висока стена до върха на знамето. Отвътре сградите са долепени до стената и са навсякъде наоколо. И вътре се получава нещо като вътрешен двор. 12세기 말부터 200년간 불가리아의 전성기와 함께했던 이 성은 14세기 오스만 터키의 침략으로 무너졌다. 산꼭대기에는 오스만 터키에 의해 이슬람 사원으로 쓰였던 교회가 있다. 그런데 여느 정교회와는 달리 교회 내부가 독특한 현대 회화로 가득 차 있다. 현대 작가 테오판 소케로보가 1985년 공산주의자들의 눈을 피해 성경을 현대 회화로 표현한 것이다. 불가리아 정교회에서 이슬람 사원으로 그리고 공산주의의 종교 탄압을 거친 이 오래된 교회는 멀리 중세의 마을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다. 불가리아의 남동쪽 흑해 연안의 스트란자 산맥으로 향한다. 7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 불가리에는 오래된 교회가 있다. 성 콘스탄틴과 헬레나를 기리는 교회. 이 교회는 성서 속 인물을 그린 예배용 그림, 아이콘, 즉 이콘을 여럿 모시고 있다. 이 교회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와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이콘을 모신 곳으로 유명하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6월 3일이면 성 콘스탄틴의 축일을 맞아 큰 잔치를 벌인다. 이날엔 1년 동안 교회에 모셔두었던 성 콘스탄틴과 헬레나의 이콘을 들고 환하기르 의식을 치른다. 이콘을 들고 처음 도착한 곳은 꼬나기라는 작은 오두막집. 내부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단다. Има специален ритуал, който се прави само при закрити врати и само нестиналите участват в него.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양피로 만든 파이프와 큰 북을 앞세워 의식 집전자들이 나온다. 자세히 보니
이콘을 빨간 천으로 감싸고 동전등으로 장식했다. 향불을 피워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다시 이콘을 마을 밖으로 옮긴다. 의식 집전자들을 따라 마을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숲속으로 향한다. 마을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성스러운 샘으로 일컫는 아야즈모가 있다. 성스러운 샘물로 이콘을 세례하고 다시 숲의 재단으로 향한다. 오다르체라고 부르는 나무 재단 위에 이콘을 안치하고 숲의 기운을 받게 한다. Иконите се носят от конака тук и се умиват или окъпват, напръскват вода и след това се остават на ударчето да си починат от пътя, защото ние вървим дълъг път, за да си починат иконите се остават там. 성스러운 샘 아야즈모는 1년에 한 번 콘스탄틴 축일에 개방하는데 사람들은 이 물의 영험함을 믿는다. Водата е свещена вода, затова идват хората да пинат, да се измият за здраве. 목이 마르던 차에 나도 그 대열에 끼어 마음속으로 건강을 기원해 본다. 양가죽으로 만든 전통 악기 가이다 소리가 숲속으로 퍼져나가고 주민들과 구경꾼들이 모여 전통춤 호루를 추며 의식을 즐긴다. 천년을 이어온 마을 축제다. Езически обичай от преди хилядолетие. Когато обаче Константин Велики дава статут на християнската религия първоначално като равноправна, а след това като официална религия, в знак на благодарност християнството ги дава им статут на светци. 불가리아 사람들은 유독 성인의 이름을 따 장명을 한다. 이 아이도 콘스탄틴이다. Това е Георги, е на 6 години. Това е Константин и на 3,5. Мама е Елена. Тук нататък, който желая, аз съм Константин. От кой град ли сте? От Варна. Варна. Защо идвате тук? Много време се каним да дойдем, да идваме тук, но чак сега успяхме, защото сме именици. Тримата сме именици и решихме да дойдем да почетем празника за здраве на децата наши. 마을 구경에 나섰다. 장미가 예쁘게 핀 집을 무작정 방문했다. Това съм Тодор. Аз съм Хаян. Хаян. Откъде? Здрасти, приятел. Здравейте, Яна. български хамон. 식탁 옆에는 큰 돼지 다리가 하나 걸려 있다. Това е специалитет, който се прави в средна централна България, в град Елена. Оттам води наименованието Буд по еленски. Но ни пречи да си го направим Буд по странджански. Аз живея в моята къща в Странджа планина. (1년) 동안 돼지 앞다리를 염장한 붓다보 엘렌스키. 귀한 손님이 올 때 내놓는 스트란자 산악 지역의 특산 요리다. големия нож ме вътре. 세 가지 고기와 콩으로 삶은 요리는 이름도 쉽지 않다. 안주인이 우리에게 전통 음식 바니짜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얇게 편 밀가루 반죽에 채소와 오이를 넣어 만드는 바니짜는
잔치에 꼭 필요한 불가리아의 대표 음식. Тон. Яйца разбити с малко водичка. Трябваше да имам газирана, ама нямам. Честно съм много сръчна и като ме снимат. 마지막으로 버터 조각을 올려 오븐 속에 넣으면 한이짜 만들기 끝. 콘스탄틴 추기를 즐기기 위해 드디어 친구들이 도착했다. Не от тук Северна Корея. 한이짜도 구워졌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다. Благослови Господи тази трапеза и нека Твоето благоволение падне върху и благослови този празник и тези хора и тази къща. Амин. Амин. Господи, люби Твоя и благослови достоя. 그런데 식탁에서 기도를 하던 고란이 찬송가를 부르며 집안 곳곳을 돈다. 꿈에 대 의식이다. Твоем жителство дивния даруя и Твое сохраняя. 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복을 비는 우리의 지신밟기와 유사하다. Амин. Защото тя не е осветена. В България има традиция един нов дом да бъде освещаван от свещеник. Аз съм завършил богословие и знам да чета молитва, знам да пея тропари и затова окадих къщата, за да се махне всяко зло и да бъде изчистена и захранена от Бог и да се махне злото. Един колега на Ретови една да свири в оркестъра студент. На здрави, мои приятели, мое мило семейство. Добре сте ми дошли. Здрав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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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3시경 드디어 마을 광장에서 나무 더미에 불을 붙인다. 불춤 의식 네스티나르 스트보를 준비한다. 호로춤은 새로운 의식을 시작하거나 마무리 지을 때 다 함께 손을 잡고 단결을 다짐하는 의미를 지닌다. 밤 9시가 되자 나무는 모두 타서 빨간 숯더미로 변했다. 드디어 환하기르 의식의 절정, 불춤 추기가 시작됐다. 음악 소리에 몸을 맡기며 이콘을 들고 홀린 듯 춤을 추는 네스티나르들. 숯불을 밟으며 마을의 안녕과 사람들의 건강을 기원한다. 네스티나르 스트보는 빛과 불의 전령 성 콘스탄틴을 기리며 고통 속에서 자신을 시험하는 특별한 의식이다. Аз поне не усетих. Ръцете ми и краката ми станаха ледено студени, защото Свети Костадин усетих как ме докосна и когато хванах иконата и започна да играя и той ми показа откъде точно да мина, така пътеката се отвори в жърта и аз през нея минавах и няма никакви проблеми. 기독교와 토속 신앙이 결합된 의식 하나기르의 밤은 그렇게 깊어간다. 소피아에서 남동쪽으로 3시간 거리, 장수촌으로 유명한 스몰리안 산악지대로 간다. 한여름에도 섭씨 15도를 넘지 않는 쉬로카러카는 피서지로 유명한 스몰리안의 산촌 마을. 길가에서 사람을 따라오는 새끼 꽃사슴을 만났다.
Тя скоро яде и сега не е гладна. 생후 일주일이 안 된 길 잃은 사슴을 산판에서 일하던 남편이 데려왔단다. Няма и един месец. 7 дни. Да, на 7 дни. Съвсем мъничка. Сега я храним вкъщи. И после като порасне, ще я пусна. 이 어린 녀석이 잘 자라 야생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쉬로카 러카에서 10km 떨어진 장수 마을로 향한다. 해발 800m의 산비탈에 자리 잡은 브레제 마을. 돌판을 얹은 지붕이 옛날 강원도의 너와집을 연상시킨다. Здравейте, госпожо! Къде отивате? Добре дошли. Добре дошли. Приятно ми. Ирина се казвам. Хаян се казвам. Бистари, я. Много ми е приятно. Много благодаря. 한눈에도 건강해 보이시는 할머니. На здраве. Не знам. Бех радиооператор. Магазинерка бех. Шивачка бех. Много неща. Много съм работил. И земеделие по къщите, градини, всичко. Ние тук на Балкана сме трудолюбиви. работим. всичко добро. 건강의 비결은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일하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비탈길을 따라 마을 골목으로 들어서자 한 할머니가 우리를 반겨주신다. 예. 단출한 살림살이. 손님을 위해 할머니께서 양고기를 데운다. 그리고 장수촌에서 빠질 수 없는 요구르트, 키셀로 물라꼬도 듬뿍 내오신다. 물라꼬는 산촌 사람들이 매일 만들어 먹는 음식. Мляко на него правиме. Възвариме го, туриме го да изтине и му сипим една ладжичка кисело мляко, от бърканица. Чосто мляко му сипиме и стане съпа чосто. 거친 빵과 시큼한 요구르트가 이곳의 주식. Нас така е прието. Там много киселота. 산골에서 소박한 인심을 맛본다. Чао, приятел. Живи и здрави. 한때 2,000명이나 살았다는 이 마을은 젊은이들이 대거 도시로 떠나 500명 정도로 인구가 줄었다. 이제 아이들도 귀해서 학교도 문을 닫았단다. 마을 어귀에 있는 부고판 니끄롤록. 장례식뿐 아니라 사후 40일째에도 부고를 한단다. Това човек, когато почине, още също на другия ден, преди погребението, се прави това. Направи се казва сега некролог. Ето виж годината. 이분이 가장 어린. 최근 돌아가신 분 중 연세가 많으신 분이 90세와 88세, 100살 넘는 노인이 많다는 장수촌은 이미 옛말이 됐다. Какво е тези? Какво правихте? Трябва, носим за кравата. Кравичка. На кравата трябва. Долу гледахме фасул, картофи. Ей тук долу.
예나 지금이나 농사일은 그대로지만 먹는 것과 생활 방식이 변했단다. 퇴비 사용도 옛말. Тор. Да. Значи имаме си и оборска от добитъка. Дето гледаме от крави, коне, овце. Но това по-мъничко им слагаме, за да може да расте, да не се получава много трева и пръскаме картофите с препарати. Добре, кога работите? Ами от утре сме си на работа, там сме. 여전히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행복에 대해 물었다. Щастливи сте да живеете тук в това село? Щастливи сме. Защо? Защото тук ни е спокойно. Тук няма наркотици. Тук няма убийства. Тук няма живота ни, кражби, такова нещо. Къщите ни стоят отключени, така спим. Живеете ли тук, нали? Да, тук сме си. Докато идем в другото село, там. Докато идем в гробищата. 사라져가는 장수촌 브레제 마을. 사람들은 변함없이 부지런하게 일하고 현실에 만족한다. 행복은 멀리 있는 파랑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리라. 발칸반도의 심장. 불가리아 소피아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오래된 역사의 느낌을 전해준다. 셀 수 없는 외세의 침략과 냉혹한 공산주의 시절을 거치면서도 문화와 자존심을 굳건히 지켜온 불가리아. 아름다운 자연이 뿜어내는 그윽한 향기 속에서 안식처 같은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는 건강과 장수의 고장. 한때는 잊혀지는 듯 했지만 다시 해가 뜨기 시작하는 동유럽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 불가리아로 간다.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점에 자리 잡고 있는 불가리아. 발칸 산맥을 한가운데 품고 있는 불가리아는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산악국가 중 하나이다. 한반도의 절반만한 면적이지만 인구는 800만이 채 되지 않는 나라. 아직은 EU에 가입하지 않아서 자신들만의 통화 레바를 쓰는 불가리아 여행은 수도 소피아에서부터 시작한다. 불가리아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흔히 체코나 터키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소피아에 도착한다. 소피아역에서 나오자마자 이용할 수 있는 트램은 배낭여행객의 든든한 발이 된다. 나는 하루 종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일 이용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Добър ден. Имате ли такива карти за цял ден всички ли? Моля? Да. 트램의 일일 이용권은 우리 돈으로 약 2,000원. 트램을 한 번 타는데 500원 정도임을 생각하면 무척 경제적이다. 트램이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까지 전광판에 나오니까 더욱 편리하다. 내가 탄 트램은 1번 노선. 트램의 1번 노선은 시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데
소피아가 어떤 모습인지 한눈에 알아보기에 더없이 좋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소피아는 고풍스러운 건물 속에 현대적인 모습들이 오밀조밀하게 자리 잡은 21세기 유럽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내가 트램에서 내린 곳은 소피아 시내를 여행하는 기준점이 되는 곳. 스베타 네델야 광장이다. 불가리아가 공산주의 국가였던 시절엔 레닌 광장이라고 불렸던 이 광장은 소피아 시민들에겐 잠깐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스베타 네델야 광장을 소피아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다. 저마다 손에 든 물통에 받는 물은 천연 온천수. 도심 속에서 쉼없이 뿜어져 나오는 온천수는 소피아 시민들에겐 소박하지만 생활 필수품인 약수다. Ние, софиянци, си наливаме почти само такава вода пием. И е приятна. Много хубаво. Колко често идвате да посетите? Ами като свършим, аз сега съм дошла с много малки. Ами тя си тече нон-стоп. Просто не се спира, за да не се прекъсне това, дебита на водата. Това е минерална вода, която има и лечебни свойства, но не е много силно минерализирана. Може да се пие продължително време и без да има някакви заболявания, просто така с профилактична цел. Има ли специфична болест Има, но аз много не съм наясна точно. Мисля, че за стомашно-чревни заболявания е най-хубава. Да, за бъбреците също.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온천수이기 때문에 이곳의 물은 온도가 상당히 높다. 하지만 물 한 병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는 여행자 입장에선 길 가다 느낄 갈증을 생각하면 한 병 가득 받아가지 않을 수 없다. 한여름 볼거리가 많이 있는 스베타 네델야 광장 주변이지만 길거리는 생각보다 한가했다. (1989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된 불가리아는 대통령과 의회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공화국으로 재탄생했다. 시내 한가운데 자리한 대통령궁은 소피아를 방문한 여행자에겐 필수 코스 중에 하나다. 한 시간 반에 한 번씩 근위병들이 교대하는 시간에는 어느새 여행자들로 북적인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단출한 교대식이었지만 그 소박함이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온다.
대통령궁 뒤로 들어가면 소피아의 가장 오래된 보물이 숨어 있다. 로마 목욕탕의 흔적을 앞자락에 두고 서 있는 게오르그 교회는 그 역사가 4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소피아의 이름은 세르디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지방의 수도였던 세르디카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나만의 로마라고 부를 만큼 좋아했고, 이 교회와 함께 많은 건물들이 그의 명령에 의해 지어졌다. 하지만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20세기 세계대전 중의 격심한 폭격에 그 모습을 온전히 남기지는 못했다. 경외감마저 일으키는 거대하고 화려한 사원. 알렉산더 넵스키 사원은 불가리아의 근대 역사를 상징하는 기념비이기도 하다. 로마와 동로마 시대를 거친 후 또다시 500년이 넘는 세월을 터키의 식민지로 지내야 했던 불가리아에 비로소 독립이 찾아온 것은 19세기 말. 이 사원은 당시 불가리아를 위해 목숨을 바친 러시아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다. 7,00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거대한 사원은 화려한 실내 장식도 그 규모에 못지않다. 불가리아는 인구의 85%가 불가리아 정교를 믿는다. 그들에게 불가리아 정교는 종교임과 동시에 정체성이자 자존심이기도 하다. 터키의 500년 지배 아래서 불가리아 민족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종교였다. 핍박의 세월을 가까스로 버텨왔지만 불가리아엔 또 다른 종교 암흑기가 찾아왔다. 공산주의 시절, 그때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마저도 금지됐고 사제의 수도 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을수록 신앙은 더욱 깊어졌고 지금은 조그만 쪽지에 쓰는 기도문에도 정성을 다한다. Не. Това е нещо лично и не мисля, че може да... Не мисля, че е редно. 불가리아에서 성인은 완전 무결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평생 죄를 뉘우치며 일생을 마감한 사람들이다. 그렇듯 불가리아 사람들의 종교 생활도 순수하기 그지없다. 불가리아의 또 다른 자존심. 그것은 바로 거리 곳곳에서 마주치게 되는 키릴 문자다. 러시아와 슬라브 민족이 사용하는 키릴 문자는 이곳 불가리아에서 탄생했다. 그래서 불가리아 사람들의 문화적 우월감은 주변국에 비해 대단히 높다. 동방 정교회를 선교하기 위해 불가리아에 온 키릴로스와 메소디우스 형제. 그들이 고안했다고 전해지는 키릴 문자는 영어식 알파벳에 익숙한 나 같은 이방인에게는 흔한 단어조차 낯설게 만든다.
지친 몸을 쉬어갈 카페는 물론이고 호텔이며 레스토랑이라는 글자까지 여행자가 익숙해지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린다. 나는 불가리아에서 머물 호텔을 찾기 시작했다. 시내 빽빽이 들어선 건물 속에서 왠지 호기심이 가는 이름. 아트 호스텔에 몸이 이끌렸다. 입구에 있는 이 여자도 여행자인 것 같은데 나처럼 이름에 이끌렸을까? I think the word art appealed to me. I think it's cool. Must come nice people, and it's true. It's really nice here. Usually we spend our time in the garden, and that's true. I really love this garden. It's a nice way to meet people here. Yeah. So is there a garden backyard? Yeah. Is it good? It's really nice. Yeah. 복잡한 시내에 있는 호스텔인데 정원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낡은 건물에 어울리는 소박한 정원. 이미 여러 명의 여행자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정원은 보기만 해도 한가로움이 느껴진다. 아트 호스텔의 실내는 역시 이름답게 예술적인 장식들로 꾸며져 있다. 불가리아 전통을 느끼게 하는 실내는 아니었지만 보헤미안 스타일의 컬러풀한 장식은 세계를 떠도는 배낭 여행객들에겐 독특하면서도 편안한 쉼터가 될 것 같다. You know, free. Everything is free here. All the scenes. You can drink and have party and so on. Yeah. 자유로운 분위기만큼 호스텔의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 4인실의 경우 우리 돈으로 15,000원인 13유로.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도미토리 식빵은 10유로라고 한다. 같이 쓸 수 있는 부엌과 샤워실도 있으니 내 집이나 다름이 없을 것 같다. Hey, Mr. Curiosity, is it true what they've been saying about you? Are you killing me? You took care of the cat already. And for those who think it's heavy, is it the truth or is it only gossip? Call it mystery or anything, just as long as you'd call me. I sent the message on, did you get it when I left it? See this catastrophic event, it wasn't meant to mean no harm, but to think there's nothing wrong is a problem. I'm looking for love this time.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가 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통 문화들을 시내 곳곳에서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찾은 전통 공연 식당 체베르메또는 불가리아의 전통 춤을 보며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 고기와 야채를 냄비에 담아 푹 쪄낸 전통 요리 카바르마와 유럽에선 흔하지 않은 돼지고기 스테이크가 내 입맛을 돋구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무대 뒤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무대로 나왔다. 전통 복장을 하고 나온 남자들이 추기 시작한 춤은 호로라고 불리는 불가리아 전통춤.
오늘 춤의 주제는 불가리아가 터키로부터 독립해가는 과정을 남자들의 용기와 여자들의 애틋한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열을 지어 허리를 손으로 잡고 뛰면서 추는 호로춤은 언뜻 어지러워 보이는 발놀림이지만 남자들에게선 박진감이, 여자들에게선 생동감이 넘쳐난다. 무용수들의 공연이 끝나고 이젠 관객들이 호로춤을 경험해볼 차례. 간단한 기초 동작만으로도 아이처럼 뛰놀며 식당을 휘젓는 재미는 불가리아의 밤을 잊지 못하게 할 것만 같다. 불가리아의 아침. 사람들은 빵가게 앞에서 아침 요기할거리며 며칠간 먹을 빵을 고른다. 그중 불가리아식으로 결을 내어 구워낸 페스트리빵 바니짜는 아침 식사로 단연 인기다. Ей от 50 стотинки. Едните, не знам, приготвянето имат някаква разлика. Аз лично не, но съпруга ми и сега понеже имам рожден ден, съм дошла да си купя да почерпя колегите на работата. А вие какво харесвате най-много в паницата? Просто вкуса. Това е вкус, който всички българи са свикнали. Мерси много. 바니짜의 맛은 잘 반죽된 밀가루를 종이처럼 얇게 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차곡차곡 접어서 결을 만든 반죽에 기호에 맞게 속을 넣는데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시레네라고 부르는 하얀 치즈다. 오븐에서 알맞게 구워낸 바니짜. 바니짜의 빛깔에서부터 나오는 고소한 맛이 나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들었다. 바니짜로 아침을 해결한 나는 소피아에서 가장 큰 시장 제스키 바자르로 향했다. 제스키 바자르는 레이디스 마켓이라고도 불리는데 주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별히 살 것은 없었지만 한 도시의 시장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그곳 서민들의 삶을 느낄 수 있기에 나는 늘 시장을 찾는다. I wanna show you. Welcome Korea to Bulgaria. I wanna show you the last new model. Knife with multifunction. With four function. With first knife we separate French chips. You peeling potatoes and prepare chips. French model. Very easy. The perfect.
알렉산더 넵스키 사원으로 향하는 길에는 벼룩시장이 매일 열린다. 소피아 벼룩시장은 독특한 점이 있는데 공산주의 시절의 물건이 유난히 많다는 것. 불가리아 사람들은 가끔 옛날이 더 살기 좋았다는 푸념들을 하는데 아마도 이 벼룩시장은 그들의 향수를 조금은 달래주는 곳이기도 한 듯하다. 벼룩시장 한켠에서는 아예 직접 물건을 만들어 파는 상인들도 있다. 제스키 바자르에서는 없던 불가리아 전통 무늬를 수놓는 모습이 내 관심을 끌었다. Какво представляват? Представляват националната носия на България, национална носия, фолклорна носия. Имало и блузи тук, нали? И по ръкавите, и тук. Това, което го изваждам от тях, го пресъздавам тук. Са по-съвремени. 전통 의복을 장식하는 데서 비롯된 불가리아의 자수 공예는 저 옛날 집안에서만 생활했던 불가리아 여인네들에겐 훌륭한 취미 생활이었다. 소피아의 국립해외미술관에서는 매주 특별한 공연이 열린다. 화려한 전통 자수로 장식된 의상을 입고 화음을 맞추는 여성들.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불가리아의 7개 지역에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민속음악인데 이렇게 여성들만의 합창단으로 만들어내는 화음은 불가리안 보이스라고 불린다. И тъй като по-голямата част от българския народ са жените, те пеят и е хубаво, когато се обединят, защото тогава звукът е много красив, много интензивен, много обемен и по този начин посланието стига много далеч, посланието на песента. 산속에서 퍼지는 메아리 같은 불가리안 보이스. 나는 그 화음을 귀에 간직한 채 불가리아 남부 릴라 산맥으로 향했다. 내가 우선 도착한 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릴라 수도원. 분주한 현대사회와는 격리된 채 산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릴라 수도원은 그 고즈넉함으로 순례자의 마음에 평화를 준다. 10세기에 설립된 이래 수차례의 화재로 파괴와 재건을 거듭했지만 릴라 수도원은
지금도 불가리아 정교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릴라 수도원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성당은 입구에서부터 그 화려한 프레스코화로 순례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한 곳 빈틈도 없이 장식된 성당의 내부는 불가리아의 독자적인 종교 예술을 꽃피운 장인들의 땀이 그대로 배어난다. (300여 개의 수도사 거처가 있는 릴라 수도원은 비어있는 공간을 여행자에게 유료로 개방한다. 숙박료는 우리 돈으로 한 사람당 2만 원 정도. 특별히 붐비지 않는다면 각 일행에게 하나의 방을 내주기 때문에 유스 호스텔의 번잡스러움 같은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가 배정받은 방은 4층 구석에 있는 55호실. 아무런 장식 없이 검소함이 물씬 풍기는 수도사의 방. 이곳이 오늘 내 몸과 마음을 쉬게 할 보금자리다. 릴라 수도원에 짐을 놓고 나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갔다. 이곳 사람들의 삶이 궁금해서다. 릴라의 산자락에서 만난 노인은 자기가 풀을 먹이는 소와 양들처럼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은 듯했다. Това бик е някъде около 700 кг. За 1000 лева. 1000 лева ще е пари. Значи 3 години, най-през сметка за 3 години, колко се пада, нищо ще остава за мен, нищо, но той си самоизял. Това е фуражи, това е сено. Зимно време няма що да пасат, всичко ги храним. Лошо, тук ако влезнем в европейски нещо, ако се оправим, не ми се верва. И оттам ще ни изгонят. 갈수록 어려워지는 삶. 자본주의의 물결을 타고 산업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이면에서 심해지는 농민과 도시 노동자의 빈곤은 불가리아와 같은 옛 동구권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임을 나는 여기서도 느낄 수 있었다. 보리슬라브 씨를 따라서 들어간 그의 집 부엌. 가족이 일주일간 먹을 요구르트를 만들고 있는 펜카 씨는 그의 며느리다. 끓인 우유를 식히고 유산균을 넣어 하루 저녁을 놔두면 된다는 불가리아의 전통 요구르트는 만드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했다. 큰아들 레웨와 함께 사는 보리슬라브 씨. 그의 아들은 원래는 은행원이었지만 다니던 은행이 도산해서 지금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다. Държавата да процъфтява. Имаме страшен климат. 4 годишни времена. Приказка ни е държавата. Аз не знам какво ни липсва. Всичко имаме, дето се вика дар Божий, така мога да го кажа. Имаме всичко тук, всичко се ражда. Туризъм, земеделие, промишленост, лека промишленост. Всичко може да се прави както трябва. Не знам какво ни липсва на нас. 어려운 살림이지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여행자에게도 함께 식탁의 음식을 나누는 보리슬라브 씨의 가족. 그들이 나눠준 요구르트의 맛은 순박한 불가리아 농민의 훈훈한 인심에 상쾌함을 더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릴라 수도원을 떠나 불가리아의 중부 카잔루크로 향했다. 카잔루크로 가는 길은 흔히 말하는 장미의 계곡. 철이 지나 잎만 푸르러서 아쉬웠지만 벌판에 가득한 장미나무는 전 세계 장미 오일의 80%를 생산한다는 불가리아의 진면목을 실감나게 한다. 인구 5만의 조그마한 도시 카잔루크는 장미의 계곡 속에 있는 장미의 도시다. 불가리아에 오일 추출용 핑크빛 장미가 들어온 때는 18세기. 원산지는 시리아였지만 이곳의 기후 조건이 훨씬 유리해서 자연스럽게 불가리아를 대표하는 작물이 됐다. 18세기에 장미가 들어오면서 장미 오일을 추출하는 기술도 함께 개발됐다. 기술 발전으로 질 좋은 장미 오일이 더욱 많이 생산됐고 화장품과 향수 회사가 많은 서유럽과 미국에까지 수출하게 되면서 카잔루크의 장미 오일은 세계적인 유명세를 탔다. 불가리아의 장미 오일은 그러나 시련도 많았다. 2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일 생산량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공산주의 정권 시절엔 서방 세계에 수출하는 것도 제한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옛 명성을 어느 정도 되찾아가고 있다. Because we are not allowed to mix old flowers with new flowers. That means that a lot of roses are brought here, many tons of rose flowers. We have to finish everything from the day, distillate everything, and then we have to start the new roses from the next day.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인간과 가깝게 지내온 꽃 중 하나인 장미꽃. 클레오파트라가 장미 오일로 안토니우스를 유혹했듯 카잔루크의 장미향은 여행자를 유혹한다. 카잔루크에서 북쪽으로 30분 정도 차를 달리면 벨리코 뚜르노보가 나온다. 절벽에 매달린 듯 빽빽이 들어차 있는 집들. 불가리아의 아테네라고도 불리는 벨리코 뚜르노보는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벨리코 뚜르노보는 터키의 지배를 받기 전인 12세기에서 14세기까지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던 불가리아의 수도였다. 짜레베츠 언덕에 있는 성은 그때 왕궁이 있던 곳. 터키의 침략으로부터 왕궁을 지키기 위해 3개월을 버텼지만 결국 무너지고 수도로서의 영예도 사라졌다. 지금의 벨리코 뚜르노보는 불가리아에서 손꼽히는 관광지가 됐다. 길거리 상점마다에는 불가리아 전통이 숨쉬는 기념품들로 가득하다. 그렇게 벨리코 뚜르노보를 구경하며 걷다가 나는 아기자기한 공예점을 하나 발견했다. Typical Bulgarian. The price is 30 Bulgarian lev, or the 15 euro, or the 19 US money. Where are you from? From Korea. Korea, very nice. And very happy spoon whistle. Dinner is ready, only 5 left. With town name and country. 6 level Bulgarian, this is 3 euro. 이곳에서 아버지 때부터 목각 인형을 만들기 시작한 지는 25년. 이 작은 공방에서 만들어진 인형들은 불가리아 전국 각지로 보내진다고 한다. 불가리아 국기에 새긴 녹색과 붉은색으로 칠해진 목각 인형들. 투박하지만 왠지 정감이 간다. 소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내가 들른 곳은 해발 1000m에 자리한 전형적인 산골 마을인 코프리브슈티자. 코프리브슈티자의 경사진 골목길을 건너라면 원색으로 칠한 아기자기한 가옥들의 풍경이 정겹게 다가온다. 코프리브슈티자는 불가리아 역사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곳 중 하나. 칼라체프 다리는 터키로부터의 독립을 외친 4월 봉기에 총성이 울렸던 곳이다. (1876년에) 일어난 4월 봉기의 주역은 카블레시코브라는 약관의 청년이었다. 그는 터키에 대항하는 봉기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군대를 조직했다. 4월 봉기의 지도자 격이었던 카블레시코브는 결국 붙잡혀 터키로 끌려가던 길에 자살함으로써 짧은 생을 마감했다. 코프리브슈티자에는 100년이 넘은 여러 개의 전통 가옥들이 박물관이 되어 남아있다. (4월) 봉기에 참여해 죽음을 당했던 오슬레코브의 집도 그중 하나.
부유한 상인이었던 오슬레코브의 집은 불가리아 전통 가옥 건축과 잘 보관된 민속품들로 유명하다. 2층은 주로 연회를 베풀던 곳. 아늑해 보이는 가구와 정갈한 장식은 불가리아인의 검소한 생활을 보여준다. 코프리브슈티자에서는 전통 가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기쁨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시내 광장에 있는 여행자 정보센터에서는 숙소 리스트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 머물 수 있다. Is in old style is one moment Trojanova Halls, Bozova Halls, and Gallery Restaurant is old style. Many restaurants in Koprivnica is in old style. 내가 고른 집은 언덕 비탈에 있는 전통 가옥.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집이다. 잠시 전에 들렀던 하우스 박물관들처럼 넓고 화려하진 않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전통 가옥에 머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함을 준다. 게다가 숙박료도 우리 돈 15,000원 정도이니 경제적으로도 만족스럽다. 소피아로 돌아온 마지막 날 아침, 나는 무작정 거리로 나섰다. 소피아에는 유난히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다. 그저 작은 잔디밭에 나무 몇 그루와 벤치 몇 개 놓여 있는 게 고작이지만 모퉁이를 지날 때마다 나오는 공원들은 도시의 여유를 더해주는 것 같다. 공원을 몇 개 지나 내가 찾아간 곳은 불가리아의 대표적인 문학가 이반 바조프의 박물관. 이반 바조프가 죽을 때까지 28년간 살았던 집이 그대로 박물관이 됐다. 우리에겐 생소한 이름인 이반 바조프는 불가리아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문학가다. 19세기 말 불가리아의 격변의 역사와 함께한 이반 바조프는 그의 대표 소설 멍에를 통해 터키에 대항하는 불가리아인의 용기와 희생을 묘사했고, 이 책은 불가리아 사람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한국에서 온 나에게 보여줄 게 있다며 박물관 관리인이 나를 어느 방으로 안내했다. Тук е архива на Иван Вазов. Търся. Това са над 20 000 материали. 그곳에서 그녀가 꺼내준 것은 한국어로 된 이반 바조프의 시집.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어판이 신기했는데 자세히 보니 북한에서 발행된 책이었다. 새삼 불가리아가 공산주의 국가였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불가리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이반 바조프는 상상이라도 했었을까?
두 차례에 걸쳐 해외로 망명했던 이반 바조프. 첫 번째 망명은 4월 봉기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터키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였지만 그의 두 번째 망명은 불가리아를 해방시켜준 나라 러시아를 반대하는 글을 잡지에 실었기 때문이었다. 불가리아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그의 창작력을 불태운 이반 바조프. 죽는 날까지 그가 그의 펜으로 민족의 영혼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힘은 그의 조국 불가리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었다. 인류의 기억에서 잊혀져 버린 나라와 민족들은 얼마나 많을까? 역사의 대부분을 타민족의 지배 아래 살아야 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은 불가리아. 21세기가 가져온 변화는 여전히 이곳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발칸반도 가득 퍼질 장미향을 기대하는 것은 꿈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국 불가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She kept all